안녕하세요. 저희 신랑과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우연히 사회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인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랑의 카페의 단골 손님이었는데 제가 갈 때마다 음료 사이즈를 업해서 주거나 컵에 그림을 그려주는 등 처음에는 친근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신랑이 제가 대학교 동기인 걸 알아채고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고 당시 외로움을 많이 타던 저는 그렇게 신랑과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저는 자취를 하고 있어서 당시 저희 집에 신랑이 놀러 오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신랑은 새벽이라도 외박은 하지 않고 꼭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게 30살이 넘은 남자의 행동 같진 않아서 의아하긴 했지만 잠버릇이 안 좋다거나 무슨 사연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마마보이의 기질은 보이지 않아서 그러려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1년 정도 연애를 한 이후 신랑의 집에 처음 인사를 갔던 날도 별다른 말 없이 편하게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고 이후 1년 정도 더 연애를 한 끝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신혼집은 시댁에서 준비해 주셨고 저희 집에서는 대신 저희 신랑이 차를 바꾸고 혼수를 해서 결국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저희 신혼집은 시댁이 예전에 갖고 있던 집을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주셨는데 작은 마당이 있는 주택이었고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하던 저의 요청으로 강아지 한 마리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강아지는 매일 산책도 하고 시간이 될 때는 마당에서 잡기놀이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시댁에서 간섭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결혼은 몇 달이 지나서 안부 인사도 할 겸 찾아뵈었을 때였는데 그날 세모눈을 뜨고 저희 부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밥은 잘 해먹니? 네, 제가 아침은 간단하게라도 챙기고 있고 저녁도 집에서 해서 먹고 있어요. 그런데 옷이 왜 이렇게 구김이 져 있어? 아, 이거 신랑이 빨래를 잘못 널어서요. 어머님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아직 신혼집에 다리미가 없어서 그냥 입었어요. 빨래도 네가 해. 그거 손 많이 가고 관리도 어려운데. 같이 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어쩐지 탐탁지 않아 하는 눈치가 있긴 했었는데 여느 시어머니들이 그렇듯 본인 아들을 챙기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랑이 시댁과 연락을 잘 안 하는데 신랑과 저의 일정이나 생활 습관 등 일거수일투족을 잘 아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밥을 먹고 있으면 가끔 전화가 와서는 요즘 고등어가 철인 것 같다면서 고등어 반찬을 먹고 먹을 때 양배추도 좀 짜서 먹으면 좋다던지 그런 말을 많이 하기도 했고 신랑은 그냥 우연일 뿐이라면서 허허 웃더군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시아버님은 개털 알러지가 있으셔서 저희 부부는 시댁에 갈 때마다 돌돌이로 개털을 일일이 제거하고 출발을 하는데 강아지가 흰색 포메라니안을 키우다 보니 털이 정말 많이 날리는데 그날도 그렇게 털을 나름 깨끗이 떼고 시댁에 갔는데도 시아버님은 기침을 계속 하셨고 저희는 뻘쭘해서 밥을 급히 먹고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시아버님 옷에 강아지 털이 묻어 있더라고요. 아버님, 혹시 강아지 만지고 오셨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냐? 나 개 싫어하는 거 몰라? 아버님 어깨에 강아지 털이 묻어 있어서요. 먼지야. 네? 아, 먼지 묻은 거라고. 왜 저렇게 성질을 내는지 모를 시아버님을 뒤로하고 신랑과 차를 타고 가다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아버님 우리 집에 오셨나? 털이 긴 게 어쩐지 우리 집 강아지 털 같네. 아, 먼지라잖아. 누가 봐도 개털 뭉치였는데 무슨 먼지야. 그런가? 근데 난 잘 모르겠던데. 아니, 우리 집 강아지가 털이 이것저것 섞인 느낌이라 색이 여러 개인데 비슷하더라고. 그렇게 신랑과 우스갯소리를 하며 집으로 가는 길에 둘이 커피도 한잔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강아지가 현관문으로 쫓아 나오면서 저희를 반겼고 저희는 한참 강아지와 놀아주다가 잠을 자러 갔습니다. 그러다 집안에서 기침 소리 같은 게 들렸고 저는 잠에서 깼어요. 무슨 일인가 걱정되는 마음에 거실로 나갔더니 다락방 계단에서 짖고 있는 저희 집 강아지가 있었고 부엌에는 자기 전에는 없었던 물장과 약봉지가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던 저는 자고 있던 신랑을 깨워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당신 혹시 자기 전에 약 먹었어? 무슨 약? 부엌에 약봉지랑 물이 있어서. 아, 감기 기운 있어서. 난 그것도 몰랐네. 그보다 다락방에 같이 올라가 보자. 갑자기 다락은 왜? 아니, 아무래도 뭔가 찝찝해서. 뭐가? 강아지가 밤만 되면 저기를 보고 짖고 낮에도 가끔 다락방 앞에 가서 문을 긁고. 그냥 자. 거기 뭐 없어. 그래도 찝찝해서 이렇게 못 자겠어. 신랑은 다락방 안에는 정리 안 된 짐들이 다 있어서 먼지도 많다고 하면서 날 밝을 때 주말에 보자고 하면서 먼저 자러 들어갔습니다. 저에게 얼른 자자면 신랑은 재촉했지만 저는 궁금해서 혼자 다락방으로 올라갔고 제가 다락방 문에 손을 얹은 순간 다락방 안에서는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용히 내려와서 신랑을 보니 벽에 붙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고 저는 다다다다 올라가서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앞쪽으로 잡동사니들이 있었고 그 뒤를 보니 매트리스와 이불 그리고 거기에는 시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여긴 웬일이세요? 아니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한번 와봤다. 그렇게 말을 하는 시아버님의 뒤를 돌아보니 낡은 책상이 하나 있었고 거기에 이것저것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을 외치고 가서 그 서류들을 보니 거기에는 제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망보험 증명서들이 있었고 거기에 더불어 제 재산을 신랑에게 넘긴다는 듯한 유서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제 필체와 비슷했고요. 아마 요즘 어려워진 사업 때문에 저를 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어안이 벙벙한 저희 뒤에서 신랑이 나오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는 듯한 반응을 보였고 본인은 정말 모르고 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신랑과 시아버님을 보고 있으니 제가 그 집에 있는 순간까지도 위험할 것 같아서 다급하게 두 사람을 밀치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다행히 저희 집 앞에는 CCTV가 많이 있었고 저는 딱히 신고할 명목이 생각나지 않아서 무단 가택 침입으로 시아버님을 신고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아들네 집에 놀러간 게 무슨 잘못이냐며 오겠지만 제가 강아지를 보려고 설치해둔 홈캠에서 시아버님이 저희가 없는 빈집을 돌아다니고 집안에서 강아지를 학대하고 저희가 없을 때 벽에 묶어놓는 점 등이 포착되어 동물학대죄가 추가되어 있었고 제가 가입하지 않는 보험들을 제가 썼거나 휴대폰을 두고 갔을 때 보험 전화를 대신 받아서 가입을 하는 등 보험 사기의 범죄까지 의심이 되어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담당 형사님이 말씀하시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도 부동산에 내어놓은 상태이고 대출이란 대출도 이미 다 끌어다 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죽으면 나올 사망보험금이 7억 원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 정도 보험금이 나오려면 보험비로만 웬만한 사람들은 한 달치 월급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저희 부모님은 명백한 사기라고 하면서 결혼 무효 소송이라도 진행을 해야겠다고 하지만 저는 제가 무탈하게 이 사실을 알아챈 것만으로도 천원이 도왔다고 생각해요. 그날 저희 강아지 털에 시아버님이 기침을 하지 않았다면 혹은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 않았다면 알러지약을 먹으러 내려온 시아버님은 몰랐을 테고 저는 정말 그 부자의 계획대로 지금쯤 어디선가 변사체로 묻혀 있을지 사고사로 죽었을지 알지 못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제가 신랑한테 청소랑 빨래 시키는 걸 보고는
더 마음을 굳혔다고 합니다. 본인들 시댁 같았으면 가당치도 않을 일이라고요. 몇 달을 시아버님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지냈다고 생각하니 오싹하기도 하면서 그동안 위에서 저희 부부를 엿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무섭고 지금은 그 일 때문에 어디 갈 때마다 누가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정신과 진료도 보고 있는 중이고 당연히 이 병원 기록도 다 시댁 쪽에서 받아낼 겁니다. 신랑은 이 사실이 저희 집으로 전해지자 저희 부모님께 정말 신나게 맞았고 무릎을 꿇고 빌어도 용서할 마음이 없으니 당연히 이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편이 할 신랑이 제 편은커녕 저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시아버님이 시킨 일이라고는 하지만 용담이 안 돼요. 세상에 별일이 다 있다고 하지만 저 같은 일 겪으신 분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모든 게 다 무섭고 소름 끼치네요. 안녕하세요. 저희 신랑은 고등학교 때 제 첫사랑입니다. 항상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던 신랑과 늘 교실에서 잠이나 자던 제가 함께 어울릴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한 적이 없었는데 무슨 청춘 드라마처럼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안 가지고 와서 교문 밖을 못 나서고 있는 저에게 신랑은 우산을 주고 친구의 우산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졸업할 무렵까지 저는 신랑을 짝사랑해왔고 그게 저의 첫사랑입니다. 그런 신랑을 다시 만나게 된 건 제 케이크 가게에 주문이 들어왔을 때예요. 저는 졸업 후 제빵에 관심을 갖다가 최근 유행하는 레터링 케이크를 다른 가게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케이크 하나로 제법 저희 지역에서 입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신랑은 친한 지인에게 줄 케이크를 구매했고 케이크를 찾으러 왔을 때 저는 한눈에 고등학교 시절 저의 첫사랑인 걸 알아채고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신랑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그래도 같은 학교 동창이라고 하니 반갑게 인사를 해줬고 그 이후 종종 케이크를 사러 오면서 친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친분으로 같이 동창회를 가게 되고 이후로 연인관계로 발전했어요. 신랑과 1년이라는 짧다면 짧은 연애를 끝으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할 때 신랑은 운동을 하면서 관련 협찬을 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어서 딱히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 신랑만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도 뭔가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도 했고 결혼을 위해서 줄 수 있는 돈이 3천 정도라고 해서 저희 부모님도 3천을 지원해 주셨고 그 돈으로는 결혼 준비랑 신혼여행 등에 거의 다 써버렸네요. 결혼 후 2년 정도 지났을 무렵까지도 신랑은 일을 하지 않아서 다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제가 벌어놓은 돈으로 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시댁이라고 시댁에서는 저를 좀 부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시댁에서 밥을 먹다가 신랑에게 취업과 관련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참, 여보 그때 서류 낸 거 연락 왔어? 아직. 결과가 좀 늦게 나나 보네. 예, 너는 밥 먹는데 재수없게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애 기를 죽이니? 네? 합격자 발표 날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왔다길래 물어본 거예요. 애가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지. 너 그러는 거 지금 다 얘 기죽이는 거야. 너 네가 지금 돈 좀 번다고 우리 아들 무시하나 본데? 너 아니었어도 너보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애야. 시댁에 갈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기분이 좋지는 않았고 저는 그런 시댁을 점점 멀리하게 되었어요. 신랑은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제가 조금 더 사근사근했으면 좋겠다는 개소리나 하면서 제 돈으로 명품 쇼핑까지 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더는 참을 수 없던 그때 저희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이 복학을 한다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저는 신랑과 함께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투덜거리던 신랑은 점차 일을 적응하기 시작했고 카페도 함께 하고 있었는데 카페 관리를 생각보다 잘했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저는 카페 안쪽에 준비된 작업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신랑은 카페에서 음료를 제조하고 서빙하는 등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저는 나름 레터링 케이크 쪽으로 입소문이 나서 수강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늘어났고 처음에는 제 작업장에서 몇 명씩 수강을 했었는데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 클래스를 따로 운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기분 좋게 수업을 정리하고 카페로 가고 있었는데 신랑이 같이 일하는 직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치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 직원은 흠칫하더니 일을 하러 사라졌고 신랑은 그런 직원을 바라보다 키득거리며 휴대폰을 열어 카톡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성추행이기는 했지만 이게 바람인지 뭔지 헷갈리기도 했어요. 의심을 하는 순간 참 많은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시간에 손을 꼭 잡고 있던 두 사람. 그러면서도 눈은 항상 제 작업실을 향해 있더군요. 그리고 공부 때문에 먼저 퇴근하던 여자 알바와 마치고 나면 친구와 취업 준비를 한다고 사라지던 신랑. 그 뒤를 쫓던 날 저는 눈이 까무러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신랑이 차에서 내려 한 원룸 앞에 섰을 때 거기에서 뛰어나온 것 다름 아닌 저희 알바였거든요. 신랑은 차에서 명품 메이커의 종이상자를 꺼내 그 여자에게 건네줬고 그 여자는 뛸 듯이 기뻐하며 신랑에게 안기고 뽀뽀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여자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들어가는 신랑을 보고 있으니 제가 그동안 신랑의 껍데기만 안고 살아왔던 게 아닌가 하는 후회가 참 많이 들었어요. 두어 시간이 지난 후 신랑은 집 밖으로 나왔고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처럼 따뜻한 목소리로 밥은 먹었냐고 공부가 길어져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 먼저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랑은 분명 제 카드를 쓰고 있어서 그만한 돈이 없을 텐데 이게 다 어디서 난 돈일까 생각을 해봐도 출처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건 두 사람을 미행이나 하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러다 제가 정말 놀란 게 신랑의 차가 낯익은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 멈춰선 곳은 저희 시댁. 그러니까 신랑의 집으로 간 거였어요. 신랑은 차 트렁크에서 커다란 과일 바구니와 선물 상자를 꺼냈고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 같은 모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멀뚱히 보고 있다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식사는 드셨어요? 곧 고모 할머님이 오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지. 아, 그럼 저도 갈까요? 안 뵌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아니야. 할머니 지금 편찮으셔서 사람 보기 힘드시다네. 네, 식사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시댁으로 올라왔습니다. 마침 여름이라 방충망이 열려있는 상태라 대화 소리가 참 잘도 들리더군요. 이야기를 듣자 하니 그 여자가 신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뻔뻔하게도 시댁에 인사를 하고 온 거였어요. 참나, 저희는 딩크 부부라 아직 계획이 없었는데 이 신랑이 정관수술을 했다고 저에게 뻥을 쳤나 봐요. 시부모님은 곧 두 사람 이혼시킬 테니 결혼 준비만 잘 하자고 하면서 사돈어른께는 신랑이 돌싱인 걸 비밀로 하자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놀란 게 이 멍청한 놈이 저희 집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뒤에 명의 같이 쓰도록 바꾼다고 말은 했지만 일이 바쁘기도 했고 까먹고 안 바꿔뒀는데 뒤에서 제 뒤통수를 칠 생각을 했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서는 베란다에서 삭히고 있던 열무김치통을 열어서 그 년놈들에게 다
부어버렸습니다. 뭐? 이혼? 그래, 내가 빠져줄게. 빠져줄 테니까 잘 먹고 잘 살아. 미안해. 미안 같은 소리 하네. 저는 그렇게 제 짐을 다 싸서 저희 집으로 갔고 신랑은 이혼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도장을 안 찍고 질질 끄니까 저를 믿는다며 서로 건승하자는 개소리를 손편지로 보내왔더라고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집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임신을 정말 하기는 한 건지 곧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는 제빵사를 통해서 제가 그 웨딩 케이크를 제작하겠다고 말했고 결혼식 당일 제가 만든 케이크로 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결혼식이 그러하듯이 카메라로 녹화 중이었으며 케이크 커팅식도 실시간으로 예식장의 영상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케이크를 커팅하려고 여자가 칼을 든 순간 움찔하며 칼을 놓아버렸고 카메라 기사님은 그 자세 그대로 대기 상태였습니다. 우리 신랑 정관수술 했었는데 그럼 그 애는 누구애? 저 문구가 크게 화면으로 나왔고 순식간에 식장은 술렁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뒤로하고 식장을 빠져나와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그 집에 새로운 세입자 입주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은 통화하셔서 집 나갔다고 설명해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며칠 뒤 눈이 돌아가서 신랑과 시부모가 저희 가게로 왔고 저는 영업 방해죄로 두 사람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멍청하게 집 명의도 안 알아보고 그 여자랑 살려고 계획한 그놈이 이상한 거죠. 저는 그리고 나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일가 친척에 지인들까지 모아두고 결혼식은 올렸는데 신혼집은 없어지고 애는 아빠가 누군지도 의심스럽고 저는 돌아가는 상황이 참 우습더라고요. 솔직히 이렇게 하느라고 제 가게도 잘 못 돌보고 몇 달을 이 사람들 물먹이는 데만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집도 절도 없는 돈 데려다 사람 구실이라도 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집 나간 망아지가 개장수한테 잡히는 건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싶네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